도레스라는 집단에게 쫓기는 소녀 스미레. 도레스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다양한 생체 병기를 만드는 비밀 조직이며, 그런 그들이 스미레를 쫓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죠. 초능력으로 비번을 간단하게 풀어버리는 스미레. 그녀는 조직에서 탈출한 중요한 실험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열차의 다른 칸에서는 도레스의 또 다른 생체병기 실험이 진행 중이었는데, 실험 중인 이 생체병기는 도레스의 책임 연구원 카스미노메 박사가 기대에 맞지 않는 야심작이었죠. 바오라는 기생생물을 실험체의 뇌에 주입해서 만든 전투병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치던 스미레가 하필 바오의 실험칸으로 난입해버리고, 결국 붙잡혀버린 스미레는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시끄러운 그 소동이 예상 못한 사태를 발생시키고 말죠. 바로 실험 중인 생체 전투병기 바오를 깨우고 만 것입니다. 그 혼란을 틈타 영리한 스미레는 탈출하고, 세상에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 생체병기 바오의 탈출, 그리고 역시 도레스에서 탈출한 초능력 소녀 스미레. 그렇게 이들은 함께하게 되고 도레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바오는 이쿠로라는 평범한 소년이었으며, 이쿠로는 아직 자신의 몸속에 기생생물인 바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과거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던 이쿠로. 누군가 꾸민 듯한 교통사고로 인해 이쿠로의 부모는 사망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쿠로는 병원으로 실려오는데, 그 병원은 바로 그렇게 이쿠로는 도레스의 생체병기 프로젝트의 실험체가 된 것이었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이쿠로,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도레스의 실험체로 끌려간 스미레. 오갈 곳 없는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동행하게 되는데, 갑자기 스미레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크레파스, 위험을 알리는 그녀의 예지 능력이 발동한 것이죠.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도레스에서 바오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 보낸 암살자의 기습. 이쿠로 일행은 그렇게 암살자를 겨우 따돌리지만, 암살자 역시 추적에 특화된 능력자, 그의 사냥몰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칼에 찔렸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회복한 이쿠로. 그는 느낍니다. 자신의 신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 비밀 조직 도레스에서는 스폰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쿠로의 뇌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생물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 중입니다. 도레스의 목적은 군사력이 필요한 스폰서들에게 바오를 판매하는 것. 기생생물 바오가 주입된 강아지가 오늘의 시범 케이스입니다. 이쿠로가 그러했듯 그저 평범해 보이는 강아지. 호랑이에게 방갈죽당하는 강아지.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숙주가 위험에 빠지면 그 숙주를 강력한 전투생물로 진화시키는 기생생물 바오가 카스미노메 박사가 개발한 최고의 상품 바오.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그 상품을 스미레가 데리고 탈출해버린 것이죠.
결국 살해당하는 이쿠로. 암살자는 바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쿠로와 함께 불태워버리려 하는데 암살자는 잊고 있었죠. 숙주가 위험에 빠지면 그 숙주를 전투생물로 변화시키는 기생생물 바오를. 바카나. 장렬합니다. 모든 물체를 녹여버리는 바오의 시그니처, 일명 멜티딘 판 페노메논. 이후 후술될 강력한 시그니처들과 더불어 웬만한 데미지는 바로 회복해버리는 바오. 하지만 도레스는 알고 있죠. 불사신 같은 바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바오を倒すにはまず脳を破壊する。そして焼却する。 바오를 간단하게 제압한 도레스의 특수부대원들. 준비운동을 마친 이들은 이제 다음 목표인 이쿠로를 향하는데 여기에 동행하는 특수부대원의 리더, 바로 폭탄으로 몸의 절반을 잃은 병사를 도레스가 되살린 메카닉 병기, 사이보그, 도르도 중사입니다. 그리고 이쿠로의 위치를 초능력으로 파악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도레스 조직 최강의 초능력자, 워켄입니다. 그렇게 폐건물에 숨어있던 이쿠로와 스미레의 위치는 노출이 되고 위험을 알리는 스미레의 예지 능력이 다시 발동됩니다. 見える血がどんどん溢れてくる二人でずっと遠くへ逃げよやったか。一発は確かに頭をぶち抜いた。変だな。小娘しか見当たらない。바오를 깨워버린 부대원들. 이제 보여줄 바오의 간지 넘치는 시그니처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비록 바오로 인해 신체는 변이했지만 자아는 잃지 않은 이쿠로. 그런 그가 지키려는 소녀 스미레가 도르덱의 인질로 사로잡혀 버리는데 도르도는 스미레를 데리고 사라지고 이쿠로는 이제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는 도레스와의 싸움을 각오하는데 카스미놈의 박사 역시 바오가 반드시 올 것임을 알고 있었죠. 외딴섬 절벽 위에 도레스 기지로 잠입을 시도하는 이쿠로. 재결투를 기다리던 도르도가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よく来たバオ。今このエキスプロシップ弾をお見舞いしてやる。爆裂する。死にバオ。うわ！エキスプロシップ弾だ。 원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잔혹한 표현이 어마무시합니다. 스미레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이쿠로. 그리고 드디어 나섭니다. 도레스 조직 최강의 초능력자 워켄. 戦士の化粧あの血模様には戦う相手への尊敬と礼儀。つまりウオーケンはバオを真の戦士と認めたということ。分子空洞派。分子自動派。
워켄의 머리띠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머리를 뚫어버린 칼날. 그렇게 바오는 도레스 최후의 초능력자마저 넘어서는데 冒険が 이제 궁지에 몰린 카스미놈의 박사는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今から15分後にこの研究所を爆破するこの研究所もろともバオを吹き飛ばす 그렇게 모든 걸 묻어버릴 시한폭탄의 작동과 함께 박사는 비밀기지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드디어 스미레에게 도달한 이쿠로. 스미레는 바오로 변신한 이쿠로를 못 알아보지만 이내 그 힘을 느끼죠. イクロウなのね来てくれたのねイクロウ来ちゃダメ그렇게 이쿠로는 스미레를 구해내는데 성공하지만 그 와중에 스미레가 그만 레이저 캐논에 맞아버리고 말죠. 울부짖는 이쿠로. 여기에 죽은 줄 알았던 워켄은 다시 부활합니다. 바오가 끊어버린 워켄의 머리띠는 넘치는 힘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그 장치가 벗겨진 워켄은 이제 힘의 폭주를 시작합니다. バオ奴と戦う 한편 이쿠로는 모든 상처를 금방 재생시켜주는 바오의 피를 스미레에게 주입시키고 그렇게 스미레는 바오의 재생력 덕분에 다시 살아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타나 바오 폭주하는 워켄의 힘은 기지의 바닥까지 뚫어버리고 이쿠로와 스미레 그리고 카스미놈의 박사의 탈출선마저 기지의 지하 공간에 떨어집니다. ここは鍾乳洞ウォーケンの暴走した超能力は岩盤をも突き破ったのか 바오와 끝을 보려는 워켄이 따라붙고 이쿠로는 어딘가를 가리켜 손짓을 하는데 이제 곧 벌어질 마지막 싸움. 스미레만이라도 탈출시키려는 이쿠로의 신호였죠. 들고 온 레이저 캐논을 워켄에게 조준하는 이쿠로. 하지만 でもレーザー砲があってもあれには強力な電源がなければ 있었죠. 캐논포를 가동시킬 강력한 전원이 바로 강력한 전기를 방출하는 기술인 다크썬더 페노메논. 그렇게 워켄은 진짜로 최후를 맞이하고 박사 역시 최후를 맞이합니다. 素晴らしいお前は素晴らしい最終兵器を 폭발과 함께 도레스 기지는 붕괴되고 이쿠로 역시 기지와 함께 가라앉아 버리면서 모든 것이 묻히고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도레스가 붕괴되고 이쿠로마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난 그 후 이쿠로가 잠들어 있는 바닷가에서 스미레는 기다립니다. 私は待っているいつかきっとイクロウが帰ってくる 이쿠로는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만 스미레는 예지 능력으로 알 수 있었죠. 目覚めるわきっとそれは私が17になった時 아마도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작가라고 하면 모르실 분이 없을 듯하네요. 아라키 히로이코의 초기작이자 기묘한 모험의 모태가 된 만화 원작 OVA. 지금까지 바오 내방자의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그럼 전 어김없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